영부인하고 국정원장하고 가끔 연락을 주고 받았다? 일이 뭐가 있었을까? 연락을 주고 추가로 받은 증인 출석해야 되면 김건희 씨 나와야 돼. 기회를 더 잡는다. 계엄 전날 국정원장하고 왜 문자를 주고 받았을까? 밤에 그냥 오밤중에 남의 남자한테 막 문자 보내고 남의 남자요? 아 남의 남자지 자기 남자예요. 국가의 남자입니다. 국정원장. 심판기를 더 연장한다는 게 별로 의미가 없어 보여요. 또 의원, 요원, 인원 그게 제일 기억에 남지 않아요? 저는 박수. 더 해봐야 더 기괴한 거짓말을 할 것이다. 추해질 뿐이다. 예, 그리고 국민들도 이제는 피로감을 느낍니다. 아, 근데 여기서 배현진 의원이 변태적 이중 인격자라고 직격을 했는데 이게 어느 사실에 부합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네. 네? 그러니까 입장을 바꿔서 아마 배현진 의원이 가입되어 있는 카페에 다 뒤져보면 그러네. 뭐가 나올지 모를 거려. 장르환 여의도 목요일의 인기 코너 정치용장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김용남, 오민씨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김용남입니다. 50 넘어 민주시민된 우리 오민씨, 민주투사. 민주투사된. 자 그리고 장윤선 기자님 어서 오시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신영 기자님 다시 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목요일의 정치용장 지금 탄핵 심판 8차 변론 진행 중이죠. 네. 아 근데요. 왜요? 속보가 꽤 있습니다. 속보가 꽤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이 일단 예정된 마지막 증인신문 날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번 주에 아주 대통령 측에서 막 중국발 하이브리드 전쟁부터 시작해서 정말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건 다 하겠다 이제 이런 의지가 정말 엿보이는데 원래 불꽃놀이도 이게 막판 가면 막 있는 거 다 쏘거든요. 제일 화려하게 돈 다 태우는 돈다 시간 있잖아요. 태우거든요. 네. 약간 그렇게 보이는데 제가 네. 조금 좀 발언이 길어질 수 있지만 나왔던 얘기들을 정리를 네네 정리 좀 해주시죠. 하고 가겠습니다. 네. 첫 번째 증인이 조태현 국정원장이었는데 이제 증인을 부르려고 하니까 윤 대통령 측의 윤갑근 변호사가 발언하겠습니다라고 손을 들어요. 그래갖고 뭐라 그러냐면 한덕수 증인신문 신청 헌재가 기각했죠. 이거는 구체적인 사유가 뭡니까? 이거 좀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부정선거 있잖아요. 그 투표자 수랑 나중에 그 투표용지 비교하는 게 핵심인데 왜 그거는 안 받아들여줘요? 그것도 이상한 거 아닙니까? 라면서 헌재 면전에서 헌재가 결론과 시기를 정해놓고 달리고 있다. 헌재가 위법한 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면전에서 헌재를 비난했습니다. 현재 재판관 8명 앉혀놓고 당신들 네. 지금 답정해놓고 달리는 거 아니야? 네, 이렇게. 빠른 심리보다 정확하고 정치적인 중립이 있는 결정이 중요한 거 아니냐. 그래 헌재의 존재 의미가 있는 거 아닙니까? 존재 이러니까 의미 얘기까지 했어요. 완전 이제 시비 거네. 예, 그랬더니 이제 문영배 권한대행이 차분하게 네 논의해 보겠습니다. 조태용 불러주십시오라고 하고 이제 증인 신문이 시작이 됐습니다. 네. 근데 이제 조태용 원장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두 가지 목적을 갖고 나온 것 같아요. 네. 대통령 살려야겠다. 그리고 나도 살아야겠다. 네, 두 가지 목적을 갖고 나온 것 같은데 미션 일단 임파서블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홍장원 차장이랑의 네. 갈등 관계가 좀 있었잖아요. 아, 네네. 네, 근데 이제 홍장원 차장을 이제 집중적으로 조금 겨냥을 했습니다. 뭐라 그랬냐면 내가 지난 8월쯤에 들은 얘기가 있어. 그때 어느 야당 의원이 홍장원을 지목하면서 당신 나 국정원 있을 때 나한테 인사청탁했었지? 이런 얘기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장원이 야당 의원을 통해 인사청탁을 7번 했다라는 얘기를 내가 듣고 7번이나? 깜짝 놀랐다. 이 7번이라는 숫자를 네. 그 이제 윤석열 변호인 김계리 변호사랑 되게 이제 7번 맞죠? 이러면서 되게 구체적으로 좀 주고 받아요. 작년 7월에. 8월입니다. 8월에? 8월쯤에. 예. 그러면서 그 야당 인사가 누구냐라고 하니까 국정원 출신이다. 그럼 뭐 박지원입니까? 박선원입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대답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지만 네. 홍장원은 아무튼 야당에 인사청탁하는 사람이야라는 주장을 한 거죠. 근데 그때 그 들은 거 말고 구체적인 근거나 혹은 조사가 있었습니까?라고 하니까 그건 아니라고 답변을 해요. 그럼 그때 잘랐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작년 근데 8월에 그래서 내가 인사 건의를 했다. 홍장원 자르자고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한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홍장원 차장의 메모가 굉장한 핵심 증거잖아요. 예. 그 체포 명단 14명을 적었기 때문에 네. 그 메모의 신빙성을 좀 흔드는 주장도 계속을 해요. 네. 그러니까 홍장원 차장이 내가 그때 여인영 전화 받고 그 공관 앞에서 어두운데 포스트잇에다가 막 썼어. 그래서 이제 보좌관 써서 이제 다시 정리하겠어 했는데 네네네네. 그 어두운 공간 앞에 썼다는 그 시각에 우리 CCTV 확인해 보니까 홍장원은 사무실에 있었어. 이런 주장을 펴는가 하면 예. 이제 홍장원 차장이 처음에 자기가 쓰고
정리하게 하고 그리고 나서 다음 날 다시 야 네가 기억나는 대로 다시 한번 좀 제대로 정리해봐. 라고 시켰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메모가 있고 거기에 이제 뭐 좀 가필이 된 네 번째 메모까지 있는데 이거는 메모에 홍장원이 뭐 자기가 자기 주장 추가한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는데 이제 국회 측에서 반격을 합니다. 네. 내용에 달라진 게 있어? 그 마지막 네 번째 메모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14명이라고 적혀 있는데 그러니까 그건 뭔데? 그러니까 그거는 앞선 홍장원이 쓴 메모에 담긴 14명의 명단과 일치해. 그러니까 메모에 달라진 게 없다라는 거 본인이 다시 증언을 하는 거예요. 1차, 2차, 3차, 4차 메모를 썼지만 네. 그 내용이 동일하다면 오히려 그 신빙성이 높아지는 거지 나빠지는 게 아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국회 측에서 이제 그런 식으로 역공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힘듭니다. 그 국무회의 관련 힘들어요? 해가지고, 예? 힘들어? 힘들면 알부민이지. 힘들면 알부민 먹어야 됩니다. 힘 빠질 때 오늘은 초반에 들어오네. 아니 까먹지 마시고 알부민 꼭 드세요. 우리 신영 기자 가끔 까먹더라. 먹다가 네. 또 중요한 내용 말할 거 까먹는데 두 분 드시고 저도 다 한 다음에 먹을게요. 그럴래요? 그러면서 또 본인이 살아야 되잖아요. 네. 나는 계엄과 관련 일체의 지시를 받은 바가 없다. 아. 구두로도 문서로도 받은 바 없다. 네. 그럼 다른 사람들이 들었다는 말은 뭐야? 그러니까 조태영 원장이 그렇게 얘기해요. 맡은 바 일을 잘 열심히 하자는 취지로 내가 이해는 했지만 네. 계엄과 관련된 구체적인 지시는 들은 바가 없다. 플러스 국무회의에서 계엄에 찬성한 사람은 보지 못했다. 이런 주장도 이어갔고요. 네, 네, 네. 홍 장관이 보고를 했다라는 거잖아요. 대통령이 이재명이랑 한동안 잡으러 다니라고 했다니까요. 라고 하니까 나는 그 말을 대통령의 지시라고 이해하지 않았어요. 그냥 뜬구름 잡는 이야기라고 생각해서 네. 그냥 나가 내일 얘기해 라고 했다. 라고 주장을 했고요. 근데 홍장원 메모가 계속 언급이 되니까 대통령이 직접 좀 묻고 싶었나 봐요. 네. 옆에 있던 이동찬 변호사한테 막 속닥속닥 하더니 발언 기회를 달라고 했는데 네. 문영배에게 또 그것도 칼같이 끊습니다. 적어서 주십시오. 이러니까 아니 왜 우리 못하게 해요? 법적 근거가 뭐예요? 라고 또 김계리 변호사가 또 항의를 해요. 그랬더니 법적인 근거는 소송 지휘권입니다. 라고 하면서 또 권한대행에 딱 잘라요. 그리고 또 이제 또 못했는데 마지막 소식 하나 더. 네. 그다음에 이제 조태용 국정원장이 계엄 전날 네. 김건희 여사와 문자를 주고받았대요. 근데 그 내역이 있다라는 걸 국회 측에서 확보를 했나 봐요. 그래서 이게 무슨 내용을 주고받은 것이냐라고 물었는데 기억이 안 난다고 조태용 원장이 답변을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마지막이 제일 흥미롭네요. 네. 국정원장이랑 예. 김건희 여사가 네. 계엄 전날에 문자를 했다고요? 문자를 했다. 네. 근데 기억이 안 난다라고 묻고 아니 이제 국회 측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긴 해요. 했네. 예. 그러니까. 기억이 안 네. 난다라고 한 거니까. 문자 내용이 기억이 안 예. 난다는 취지 안 했다. 문자를 주고받은 적이 적이 없다. 없다라는 대답은 아니고 안 나왔으니까 아마 문자를 주고받은 건 맞네요. 그런 거겠죠. 이렇게 요즘 뭐 아, 지치고 하실 핵심이 텐데 이제 나오는구나. 알부민 좀 드시고 힘내세요. 그래서 이제 국회 측에서 광고는 언제 들어가냐. 뭐라고요? 네, 됐어. 아니 까먹으면 안 되니까. 홍정원 정리하는데 너무 힘들었단 말이에요. 아침에 방송 힘들면 들어왔다 나가서 알부민이라고 정리하고 몇 번을 예. 얘기해. 그래서 네. 홍장원 차장이 야당 의원들이랑 연락한 거는 회유고 뭐고 문제 삼으면서 네. 국정원장이 계엄 전날 영부인이랑 문자한 거는 이게 더 이상한 거 아닙니까? 라고 하니까 조태용 원장이 자주 있는 일은 아닙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요. 근데 가끔은 했네. 그러니까 영부인 문자 얘기가 나오니까 대통령과 대통령측 변호인단이 계속 이제 막 대통령이 뒤를 돌아서 막 속닥속닥 하는 장면까지를 휴 제가 보고 들어왔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있었던 게 이제 그 정도 내용이었던 거죠. 네. 신영 기자 박수 쳐줘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앞부분은 맞습니다. 뭐 드러나 마나한 얘기고 마지막이 하이라이트였네요. 결국에. 김건희 여사와의 네. 문자. 네. 근데 왜 국정원장이랑 문자할 게 뭐 있지 진짜? 그러니까요. 말이 안 근데 되는 문자는 내역을 확보했다고 하면 통화랑 달리 내용도 좀 확보를 할 이거 가능성이 어떻게 있지 알았을까? 않아요? 그 대단하네.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내용은 각 폰에 들어 있는 거고. 그렇죠. 예, 그 이건 문자 통신 오간 기록이니까. 거는 이제 통신 기록에 있는 네. 거니까 아마 그럼 폰을 확인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정말 죄송합니다, 여러분. 네, 알부민 얘기 요거만 마무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두 분 말씀하실 거 까먹지 말고 기억하고 계시고요. 예, 지금 장르만 쇼핑몰에 들어가시면 알부민을 비롯한 모시떡이라든지 대파김치, 그리고 메모장도 한번 팔 겁니다. 거기 다 있을 테니까 혹시 뭐 필요하신 것들이 있으면 장르만 쇼핑몰에서 클릭 구매 감사. 달짝지근하고 맛있어요.
알부민 방금 맛도 제가 있고, 먹었는데 몸에도 좋고요. 자, 그래서 지금 오전에 헌재 재판 요 8차 변론 요 내용까지 좀 핵심 내용들 전해드렸고요. 요 8차에서 볼 만한 거는 역시 국정원장과 김건희 여사의 계엄 하루 전 문자 요게 좀 중요한 것 같고 요게 뭔지 좀 밝혀야 될 것 같다. 이 그렇죠. 말씀이시고요. 아니 그리고 조태용 원장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가끔은 주고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자주는 아니다. 뭐 이랬으니까. 흔한 일은 아니다라는 국정원장이죠. 건데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통상 대통령 영부인하고 국정원장은 사실은 없는 것 같은데. 얼굴도 뭐 볼 일이 별로 없죠. 거의. 임명할 때 이 정도 한번 보겠지, 그죠? 임명할 때 인사로 뭘 거 아니에요? 임명장을 수여하는 대통령의 영부인이 배석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도 별로 없어. 임명장을 받는 사람이 부부 동반으로 오는 경우는 있어도 수여하는 예, 사람은 영부인이 배석해서 임명장을 주는 거는 거의 없는 경우라서 예. 사실은 일면식도 없는 게 통상의 경우고 그리고 국정원장은 누가 뭐래도 정보기관의 최고 그렇습니다. 장이잖아요. 네. 이게 이 동선이나 이런 게 자꾸 드러나면 안 되거든요. 네. 예. 그리고 국정원장 그 내곡동에 국정원장 관저요. 사실은 출입 절차가 대통령 관저보다 더 까다롭습니다. 통상의 경우에는. 아 그래요. 예. 어. 상당히 안에 있고 상당히 들어가는 절차부터 해서 까다로워요. 왜냐면 네. 정보기관장이기 때문에. 근데 영부인하고 국정원장하고 가끔 연락을 주고 받았다. 할 일이 뭐가 있었을까? 연락을 주고 추가로 받은 증인 출석해야 되면 김건희 씨 나와야 돼요. 기일을 더 돼요. 잡는다면 예, 기일을 더 잡는다면 영부인이 나와야 한덕수 한다. 총리가 아니라 김- 김건희 씨 나와야 됩니다. 무슨 내용으로 문자를 주고받은 아. 건지 이거는 너무 이상한 일이거든요. 아. 예, 그러니까 국정원장과 대통령 부인이 무슨 얘기를 할 아무런 개연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태용 원장 제가 보기엔 당황해서 흔한 일은 아니다. 저거 어떻게 알았지? 얘기한 것 같은데. 국회 측이 저거 어떻게 정보 파악을 했지? 어디서 누가 줬지? 이렇게 생각하다가 어버버하다가 나온 답변인 것 같아요. 저는 네. 현장을 보진 네. 못했는데 첫 발신자가 김건희 여사인 것 같습니다. 발신자가 네. 그렇겠죠. 계엄 전날 김건희 여사 문자 받아 이렇게 만약에 얘기가 증인 나왔어요. 출석하면 그러니까 주고받았던데 대통령 또 이게 촉촉하게 눈가. 그러니까 김건희 씨가 먼저 무언가를 네. 물었고 그에 대한 답변을 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리고 이거는 제가 그 원문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어쨌든 주고받았다라고 네, 네, 했습니다. 예예예. 누가 먼저 하여튼 그거 했는지. 굉장히 아니 의심스러운 이것만으로도 대목이라는 거죠. 국정의 어떤 형태로든 개입이 개입을 되어 있다라는 중요 단서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대통령이 그 얘기했잖아요. 네. 나 계엄하는 거 몰랐다. 모른다. 음. 김건희 여사 부인은 모른다. 이거 한다고 하면은 아마 엄청 화낼 걸. 뭐 그때 이게 제가 보기에 이거 언론 플레이였던 거죠. 음. 예. 제가 보기엔 그리고 뭐 개업 날 모르고 밤 9시까지인가 뭐 그 저 성형외과인지 네, 피부과인지 네, 네. 병원에 있었다. 네. 이것도 알리바이 차량이 예, 갔다 왔죠. 발견이 예. 됐다. 이것도 알리바이인 것 같고 예. 몰랐을 리 없는 거죠. 계엄 전날 국정원장하고 왜 통화를 했겠어요? 아니 그 문자를 주고 그러게요. 받았을까? 자, 지금 하여튼 헌재에서는 오늘까지 해서 그 핵심 쟁점이라고 하는 건 거의 다 정리는 된 거죠. 그렇죠. 헌재가 네. 제시했던 5가지 쟁점이 있었습니다. 네. 비상계엄 선포하는 과정, 그다음에 포고령 내용, 그다음에 이제 군과 경을 동원해서 국회를 장악하려고 한 거, 네. 그다음에 선관위를 장악하려고 한 거, 마지막으로 법조인 등 체포 지시를 내렸던 것 5가지 쟁점인데 8번의 이제 변론 기일 동안 대부분 쟁점은 전부 다 다퉜다. 들을 네. 내용은 다 들었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대통령 측이 신청을 했던 한덕수 국무총리, 이경민 방첩사령관 직무대리에 대한 증인 신청은 기각을 했고 그렇다면 물론 오늘 뭐 변수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오늘까지 이제 변론기일 마치고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최종 대통령 측의 입장을 듣는 이제 그 변론기일 갖고 나면 통상적으로 한 2주 정도 심리하고 2주 내지 3주. 예. 그러면 빠르면 3월 초. 3월 초. 3월 초. 근데 크게 그 변론 과정 중에 아씨 이랬다고 할 만한 거는 크게 없었던 것 같고 그냥 큰 변수 없이 이렇게 지나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은 예상대로. 더 이상 심판기를 더 연장한다는 게 별로 의미가 없어 보여요. 그치 뭐 새로운 내용이 그렇게 막 나온 것 같지도 않고. 아니 그냥 뭐 의원, 요원, 인원 그게 제일 기억에 남지 않아요? 호수에 뜬 아니 달걀이 저는 있다. 박수.
박수 안 쳐서 박수 안 쳐서 했다. 자꾸 신혜영 기자한테 박수를 치고 싶어요. 박수 얘기 응원을 해줘야 됩니다. 네. 네네. 그러니까 거의 그 심판이 마무리되는 상황인데 이거 변호인단도 알 거예요. 이거 거의 끝났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판에 와서 윤곽근 변호사나 이런 변호인단이 판을 엎으려는 시도를 그러니까, 하잖아요. 예. 어? 중대 결심한다. 뭐 네, 변호인단이 때려친다. 중대 결심한다. 예. 그거는 아마 일괄 사퇴하는 그렇죠. 그런 형태일 예.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변호인을 선임하기 위해서 기일을 더 연장해 달라. 네, 뭐 추가로 새로 변호인을 선임하기 위해서 시간이 걸리니 뭐 하자라는 전략을 쓸 거라는 소문이 그 전부터 있었는데 이제 이른바 중대 결심으로 이제 내비쳤어요. 그 카드를 쓰겠다는 취지를. 근데 안 통할 거려. 근데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는 중대 결심을 하면 다 그만두는 건데 이거 한번 썼던 전술이에요.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 때도 네. 그때 변호인단도 여차하면 다 그만둘 거야라고 했었는데 결국 끝까지 그만두지 않고 변론을 마무리 지었다. 이런 선례가 하나 있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헌재법 25조인가? 예. 그 피소추인이 변호사 신분일 경우에는 변호인 없이도 싹 다 그만두더라도 변호인 없이도 재판을 계속 수행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어서 이 두 가지에 비추어 볼 때는 이 피소추인 측이 아무리 뭐 이런 일종의 겁박을 한다 하더라도 통하지 않을 거다. 할 테면 하세요. 마음대로 하세요. 이런 분위기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네. 전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다 잘라도 대통령 본인이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기 그렇죠.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 예. 실제로 변호사도 1년 했었어요. 했죠. 예. 태평양인가에서 예, 예. 변호사. 지금 네이버에 검색하면 네. 태평양 변호사로 나와요. 윤석열 대통령이? 예, 아, 이력에. 아, 예, 그래요? 이력에. 네. 그 어제 JTBC 단독으로 계엄 당시에 윤 대통령이 장관들 이렇게 소집할 때 네. 1대1. 오는 장관마다 한 명씩 저 1대1로 얘기를 네. 했다, 면담했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그거 좀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아까 저는 이제 계속 의문이 대통령은 과연 국무회의를 열려고 했던 건 맞았을까? 요 의문이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처음에 불러들였던 국무위원회 인원 수가 국무회의 정족수에 못 미쳐요. 11명이 있어야만 정족수가 되는데 최초에 불러들인 건 한 6명 정도밖에 안 됐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제 도착을 하면 이제 회의실에 모이게 한 게 아니라 한 명씩 네. 5층의 집무실로 불러들여서 계엄을 해야 한다. 설득을 한 거죠. 1대1 면담으로 압박 면접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안에서 그 얘기를 듣고 나왔던 사람들이 저마다 장관들이 얼굴이 굳어져서 나왔다라는 여권 관계자발 워딩을 어제 JTBC가 보도를 했던 것이고요. 네. 하도 화를 내서 바깥에 있는 대통령실 관계자가 소리가 다 들릴 정도로 예. 그랬겠죠. 격분을 했다는 거잖아요. 예. 근데 저도 이제 비슷한 생각인 건데 절차가 따위가 뭐가 중요해 이런 판단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비상계엄을 하겠다고 하는데 네. 비상대권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네. 국무위원들이 하라면 하는 거지 뭐 이렇게 말이 많아. 당도 말이 많고 국무위원들도 말이 많고 절차 때문에 안 됩니다. 예, 최소한 11명 이상은 참석해야 되고 이게 어겼을 때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를 듣기가 싫은 거죠. 그러니까 화를 낸 거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라 이런 태도 니네 아니었을까. 누가 그리고 뽑았는데? 실제로 계엄이 성공했으면 그런 절차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예. 그렇겠죠. 예, 그런 그렇겠죠. 판단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네. 비상계엄이 선포했으면 그날 뭐 6명을 초반에 불렀는지 11명을 불렀는지 이런 게 아예 드러나지가 않았죠. 누가 따질 사람이 없는 네. 거죠. 그렇죠. 아. 예. 어딜 따져요. 그 따졌다가는 영장도 없이 야구방망이. 체포돼 갖고죠. 어디 뭐 그 후로 정프로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점점점 하고 끝날 텐데. 네. 케이블 타이에 이렇게 손 묶여갖고. 어머나 방어 취지였다고 네. 합니다. 그리고 저 국방부 전 예. 김용현 전 장관의 뭐 누구죠? 그 보좌관인가요? 그렇죠. 네. 부하 아주 직원이죠. 핵심 증언 같은 게 또 하나 나왔다면서요. JTBC 단독 보도 또 네. 하나만 더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 이제 탄핵 심판에서 대통령이 그 포고령 얘기하면서 그거 김용현이 썼다. 그래서 거기다가 전공이 왜 집어넣었어? 했더니 이것도 개고하는 측면입니다. 그래 그러면 그냥 너 웃으면서 내가 그냥 두라 그래서 이런 얘기 했잖아요. 네. 어쨌든 포고령 그거 문제 되는데 5대 쟁점 중에 하나인데 그거 김용현이 쓴 거야. 김용현도 그렇게 기억하고 있대라고 얘기를 했지만
있습니다만 그 말씀하신 대로 이 국방부 장관의 김철진 군사보좌관이 검찰 조사에서 그 포고령이 담긴 노란색 봉투가 있었대요. 문건이 담긴 그 봉투에 대통령실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는 것을 봤다. 이렇게 조사에서 이게 진술을 핵심이 그러니까 김용현 장관이 쓴 거를 대통령이 쓱 한번 보고 에이 뭐 이런 것까지 써 허허허 요게 이제 그동안의 주장인데 네. 그게 아니고 대통령실에서 만들어서 김용현 장관한테 줬다는 거죠 지금 이 증언은 그러니까 뭐 어떻게 맥락이. 해석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통령실 명의로 나갔다라고 하는 건 대통령이 김영현을 시켜서 쓰게 했든 뭐 아니면 대통령이 쓰고 넘겼든 뭐가 됐든 이건 대통령실 발로 나왔다라는 거고 네. 그다음에 실제로 만약에 김영현이 작성을 했을까? 그것도 이 보좌관의 의문이라는 거예요. 네. 왜냐? 김용현 전 장관이 컴퓨터 작업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 내 생각에 김 전 장관은 컴퓨터 화면 보기 비밀번호도 모를 것 같다. 이런 진술을 네. 검찰에서 했다고 합니다. 일단 그 예. 명필 우리 김용현 장관 글씨체 예쁘잖아요. 글씨 아주 예쁜 그 글씨체. 서부지법 폭도들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 예. 그래서 이제 자기가 그 워드 프로그램으로 작성을 했다고 했는데 그 무슨 프로그램 썼냐고 했더니 그 LG 거 LG. 예. 썼다고 예. 얘기했던 그 LG는 장면이. 그람이고 네, LG 거로 썼다고 했던 김용현 장관. 역시 근데 이것도 충분히 예상 혹은 뭐 우리가 추정을 했었던 거잖아요. 대통령이 이렇게 썼을 것이다라고. 아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피소추인 측의 주장의 요지는 뭐냐면 네. 내란 수계가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포고령도 거기서 썼고 네. 최상목 경제부총리한테 건네줬던 지시문 이른바 쪽지도 김용현 국방부에서 준비를 한 건데 뭐 전달만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딴 사람한테 시킨 거고 뭐 이 그래서 수계가 김용현이어야 되는 거예요. 레파토리가. 네. 근데 실제로는 그럴 수가 없죠. 그렇죠. 그리고 포고령이 됐던 지시문이 됐던 결국에 그 모든 것은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의 지휘하에 준비가 됐던 게 진실에 가깝죠. 네, 왜냐하면 이상민 전 장관도 대통령 직무실에 놓여 있는 쪽지 몇 개를 멀리서 얼핏 봤다 그랬잖아요. 아, 예. 단전 단수. 아. 예. 근데 어쨌든 대통령 직무실 책상 위에 쪽지 몇 개가 있었던 건 사실이잖아 이게. 그렇죠. 어? 그러면 김용현의 그동안의 주장하고도 안 맞아 이게. 예? 그렇잖아요. 네. 아니 김용현 장관이 만약에 반란의 수괴면 대통령이 잡아들이라고 그랬어야지. 대통령은 부하 수행한 부하 내동한 사람이 아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참 이제 그 변명도 네. 정도껏 해야지 이렇게까지 하면 사람들이 다 비웃잖아요. 예. 그리고 지금까지 나와서 했다는 모든 말을 종합해 보면 거짓말 대잔치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그 한나절을 못 가는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더 해봐야 더 기괴한 거짓말을 할 것이다. 추해질 뿐이다. 예, 그리고 국민들도 이제는 피로감을 느낍니다. 아, 그건 맞아요. 8번 들었으면 됐어요. 아 이게 진짜 우리 너무 시청자들도 거짓말 좀 그만 듣고 싶어요. 피로도가 높아졌는지 동접자가 빠지고 있어요. 네. 피로도가 맞아요. 높을 땐 큰일. 그럴 때 또 알부민이죠. 아니 근데 저 금방 알부민 마셨는데 힘나죠? 커피냐 알부민이냐 알부민이네. 아. 달라지네. 목이 좀 달라지네요. 네. 그거는 조금 어렵습니다. 오바예요? 아니 왜냐면 아니, 읍천리 근데 커피가 또 진짜. 있기 때문에. 이거 커피를 깔 수는 없고요. 아. 읍천리 커피를 바로 옆에다 놓고 아 그러네. 네. 아니 이렇게 보니까 나는 읍천이가 안 보여서 그냥 네. 커피인 줄 알았네. 조심해 주시고요. 두 개를 함께 먹으면 시너지가 납니다. 네. 자, 아니, 그래서 하여튼 아니 근데 까먹었어요. 죄송해요. 아니 죄송해요. 예. 그래서 저 이상민 전 장관의 그 몽골인 썰이 나오는 거잖아요. 몽골 사람들이 보통 시력이 예. 평균 예, 5.0, 예. 뭐 좋으면 7.0에서 8.0까지 나온다는 예. 거잖아요. 그러니까 까마득한 지평선 저 끝에 오는 말을 타고 오는 사람이 예. 내가 아는 친구인지 아닌지를 다 식별할 알아본다는 수 거 아니에요. 있는, 눈이 예. 워낙 좋아서. 그러니까 멀찌감치해서 얼핏 봤는데 거기에 단전 단전 단수 단수. 내용과 언론사 그 명치까지 다 있는 걸 봤다. 그래서
뭐 일부에선 600만 불의 사나이냐, 사나이다, 소머즈냐, 뭐 이런 몽골이나 기병이냐. 시력이 8.0이다, 뭐 네. 이런 여러 가지 썰이 나오고 있는 아니 거죠. 근데 저는 이상민 장관도 아주 그 책임을 떠넘기기 선수인 거예요. 소방청장한테 준 지시서라는 거잖아요. 예. 행안부 장관이 네. 아니라.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8번이니까 최소한 30번에서 한 50번까지는 있어야 돼요. 그 계엄 지시서가. 그렇죠. 청장 단위까지 청장 내려가려면 단위까지 내려가려면 그렇죠. 그렇지 예. 않습니까? 그리고 소방청장이 네. 자기만 받고 끝낸 게 아니라 서울 소방본부, 경기 소방본부에 또 연락을 해요. 경찰이 오면 잘해줘라라고 네. 당부합니다. 그러면 허석권 소방청장이 왜 느닷없이 전화해가지고 서울, 경기 그 지방본부까지 연락을 해가지고 경찰이 오면 잘해줘라. 그 얘기를 합니까? 그리고 왜 모든 언론사에 대해서 다 하는 게 아니라 딱 5개만 찍어가지고 이 언론사에 대해서만 단전단수를 지시를 합니까? 그리고 소머즈인지 600만 불의 사나이인지는 알 수 없는 이상민 장관 어떻게 그거를 이렇게 그것만 딱 봅니까? 이렇게 거짓말을 하면서 끊임없이 남 탓하고 남한테 책임을 미루고 저는 애들이 이런 거 배울까봐 너무 걱정돼요. 근데 또 검찰 조사 등에서는 또 다르게 얘기한 것 같기도 해서 뭐 뭐라고 얘기하는지 뭐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조금만 다른 내용들 좀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자 그럼 다음 소식도 한번 네. 넘어가 보겠습니다. 넘어가기 전에 네. 아까 그 조태영 국정원장과 김건희 여사의 문자 주고받았다. 네. 여사가 먼저 보낸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12월 2일 비상계엄 전날 영부인으로부터 문자 메시지 2통이 왔고 답장은 다음 날, 그러니까 계엄 당일이죠. 그때 했나 봐요. 그래요? 그래서 그걸 기억하느냐라고 물으니까 국회 측 변호사가 일단은 조태영 원장은 뭐 기억이 안 난다라고 했는데 이 통화 내역은 경찰이 조회한 그러니까 조 원장의 통화 내역이니까 요거는 이제 팩트인 거죠. 2번의 문자가 먼저 왔고 다음 날 조 원장이 김건희 여사한테 답장을 했다. 그럼 그건 당장 답을 요하는 문자가 아닌 어떤 지시 내지는 일방적인 문자였을 가능성이 좀 아니 높겠네요. 근데 네. 확인을 하고 답장을 안 한 건지 문자를 모르겠네. 보낸 예. 시간이 매우 늦은 시간 아니었나요? 그것도 왜냐하면 아. 뭐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라는 답장이라도 통상의 경우에는 바로 보낼 텐데 그렇죠. 네. 그 다음 날 보낸 거로 봐서는 네. 매우 늦은 시간. 그러니까 조태영 원장이 취침한 이후 시간쯤 보내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밤에 그냥 오밤중에 남의 남자한테 막 문자 보내고 남의 남자예요? 남의 남자지 자기 남자예요. 국가의 남자입니다. 국정원장. 아 그래서 아마 다음 날 보냈을 것이지. 왜냐면 사실 영부인이 뭘 보냈는데 답장 안 하기는 매우 어렵잖아요. 아니 그리고 답장 안 했다고 그 난리가 난 적이 있었는데 이른바 일심 논란이 논란에. 그렇게 난 적이 있었는데 그렇죠, 그렇죠. 봤으면 예 내일 뭐 말씀드리겠습니다라는 내용 정도라도 바로 보내죠 통상의 경우에. 그렇겠죠. 이 두 알겠습니다. 통의 메시지의 네. 내용이 뭔지를 반드시 그러게요. 확인을 해야 네. 되겠네요. 네. 그리고 김건희 씨가 조태용 원장에게만 보낸 건지 다른 사람들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보낸 건지 보냈다면 뭘 보낸 건지 여기서 우리가 누가 부의원 누가 부의제로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자, 그럼 넘어가 네. 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헌재를 괴롭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어제 또 이제 헌법재판소를 항의 방문을 했어요.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 지도부가 이제 헌재를 항의 방문을 했는데 요는 헌재가 편파적이고 불공정한 진행을 하고 있다. 국회 측한테는 증인신문 시간 더 주고 뭐 이런 식의 주장을 하면서 편파 진행을 하고 있다. 요거 하나를 했고 그 다음에 지금 마은혁 임명 관련해서 이제 권한쟁의 심판 하고 있잖아요. 그거 위헌인지 먼저 밝힐 게 아니라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권한쟁의 심판부터 결론 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 정족수 문제 있다라고 결론 나면 한덕수 돌아오고 그러면 최상목 이 한 모든 행위가 다 이제 부정되는 거니까 이거부터 해서 빨리 결론 내야지. 근데 왜 헌재가 마은혁을 더 우선해서 지금 심판하는 거야? 이거는 편파 진행이야. 이제 이런 의견을 네. 전달했다고 합니다. 국힘이 네. 헌재 아무래도 헌재 판결이 영 좀 어려워진다고 판단을 그렇죠. 하니까 이런 항의도 하겠죠. 네. 미리 불복하기 위해서 밑자락을 깐다라고 볼 수 있죠. 근데 통상 그러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네. 불만이 있든 없든 적어도
재판부한테 선고 나기 전까진 잘해요. 깍듯하게 해야지. 네. 네, 네. 그리고 나서 선고가 나고 나면 뭐 비판을 거기서 뭘 하더라도 통상은 그렇게 진행되는데 이거는 아직 결심도 안 하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계속 시비를 본격적으로 건단 말이죠. 이건 국민의힘이 분명히 집권 세력인 건 맞는데 언제부턴가는 완전히 반체제 반국가 세력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요. 네. 국가의 법질서 내지는 국가 기관 자체를 부정해. 그러니까 참칭 보수다 이런 비판을 하는 건데요. 근데 저는 국민의힘이 정치하는 집단이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이렇게 그 정치에 ABC가 안 돼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어떤 면에서? 왜냐하면 지금 자기들이 이 헌법재판소의 재판이 끝나면 60일 안에 대통령 선거를 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리고 오늘도 그 여론조사 MBS 조사 나왔지만 정권 교체 비율이 높아요. 네.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든 정권 연장을 해보려고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본인들의 네. 정치 생명을 위해서. 그러면 윤을 도려내고 우리가 잘못했다. 아. 계엄은 정말 잘못했다. 그리고 탄핵도 해야 되는 거다. 이어서 다시는 이런 일 하지 않고 새로운 보수로 나아가겠다. 이렇게 해야 이게 스토리텔링이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중도 보수에 있는 유권자들이 도저히 나는 민주당은 못 찍겠으니 그럼 저 사람들 믿고 한 번 더 표를 줘보자 이런 판단을 할 텐데 끊임없이 내란 세력을 엄호하고 윤석열을 끌어안고 같이 가겠다 논개예요? 이렇게 가면 제가 보기에는 이번 대선은 해보나 마나입니다. 국민들은 이미 내란 세력에 대해서 심판할 결심을 끝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보 뭐 민주당을 지지하거나 지지하지 말거나 이걸 떠나서 불안해서 살겠냐고요. 잠 못 드는 밤이 60일이 넘었습니다. 그러면 국민들을 생각해서라도 빨리 내란을 종식해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정치판을 짜야지 끊임없이 이 사람이 옳다 여기에 끌려다니면 제가 뭐 이거 망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전략을 쓰는지 저는 도무지 납득이 안 돼요. 아니면 혹시 그런 전략은 아닐까요? 어차피 열흘이면 사람들 다 까먹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때 네. 가서 말 바꾸더라도 뭐 크게 우리 뭐 불리할 거 없다. 이런 판단은 혹시 아닐까요? 네. 제가 보기엔 지금 국민의힘의 중진 정치인들은 다 자기 입장에서 자기 생각만 해서 이런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 입장에 자기 생각만은 뭐예요? 아니 왜냐하면 예. 윤석열을 비롯한 내란 세력과의 단절도 잠시 생각을 했었는데 네. 권성동 원내대표도 그런 뜻을 얼핏 비친 적이 있어요. 뭐 네. 때 친구 윤석열 뭐 그러면서 떠나보내야 예. 될 때가 왔다라는 취지로 내비친 적이 있었는데 지금 당원 일부 당원을 포함한 강성 지지층이 반발이 너무 센 거예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유승민 전 대표와 같이 또 한동훈 전 대표와 같이 여차하면 배신자 배신자. 프레임에 걸려들 그런 기미가 보이니까 뜨거 하고 단절을 안 하고 대선은 자기 일이 아니에요. 일단 아휴. 그건 탄핵 인용 이후에 그 경선을 뽑혀서 확정되는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일이지 자기 일이 아니야. 자기가 왜 배신자 프레임의 리스크를 짊어지고 그걸 총대 메고 앞으로 나가요. 그러니까 다 그걸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닌가요? 그러면 어차피 나는 대선이야 다음 되든가 말든가 총선에서 내가 이기면 국회의원 되니까. 되는 게 중요하다 이거밖에 생각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 거죠. 자, 그러면서 당심 얘기하고 막 이러고 아니 그리고 저 헌법재판소의 헌법 재판소 권한대행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문영배 네. 그러니까 이제 대행에 헌재 대한- 흔들기 와, 뭐 이거는- 이런 이제 행보들이 좀 있는데 아주 엉뚱한 게 하나 터졌더라고요. 뭐 어제 헌재 항의 방문한 건 뭐 어쨌든 이제 뭐 지도부가 가서 이제 뭐 어떤 정치적인 주장을 펴는 거잖아요. 근데 요거는 좀 저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이거는 오늘 아침에 문영배 재판관이 굉장히 화가 나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이 아침에- 내용은 알려드려야 되니까 아.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 이게 뭐냐면요. 이게 문영배 헌법소장 권한대행이 대하고등학교 출신이에요. 네. 근데 이제 거기에 뭐 몇 회 동문들 해가지고 이제 인터넷 카페 같은 게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동문 카페. 예, 근데 뭐 활동 잘 안 하고 하면 나중에 막 이상한 애들이 해킹하고 들어와가지고 막 음란물 올리고 하잖아요. 한 2천여 건의 음란 게시물이 이 카페에 올라왔나 봐요. 예. 근데 이를 두고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이 2,000건의 불법 음란물이 게시 유통되는 현장을 방관했다는 이른바 행번방 논란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N번방에서 문형배를 뭐 문행배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래서 행번방 논란이 있다. 예. 네. 재판관이 그러한 게시물들을 묵과했다는 보도도 있다. 그러니까 본인이 쓴 건 아닌 건 이제 이들도 아는데 예. 그 방 내에서 그 고등학교 동창방 내에서 뭐 음란물 혹은 뭐 성인물 같은 것들이 이제 계속 업로드된 게 아마 좀 있었던 모양이죠. 예, 그래서 이제 그걸 그거를 두고 뭐라고 했냐면 예. 이런 정도의 불법 여부와 사회적 충격도 분별 못하는 변태적 이중 인격자에게 현직 대통령 탄핵 심리를 맡길 수는 없다. 문영배 재판관은 도의적 책임을 지고 당장 사의를 표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우리 장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헌법재판소에서 입장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문영배 권한대의 입장인 것이죠. 네, 해당 카페는 동창 카페로서 경찰은 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수사해 주기를 바라며 아울러 카페 해킹에 대한 철저한 수사도 바랍니다. 이렇게 공식 입장이 근데 나왔습니다. 저는 전형적인 명예훼손이라고 생각해요. 네. 마치 배현진 의원이나 박성훈 의원의 글을 보면 문영배 헌법재판관이 이 카페에서 뭐 무슨 성인물 같은 거를 뭐 본 것처럼 보여요. 예, 뭐 그러니까 막 이 그 박성훈 의원 SNS 뭐 여기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내용을 종합을 해보면 헌법재판소에서 이렇게 헌법재판을 하면서 뒤로는 음란물을 뭐 보고 이런 거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를 하거든요. 네. 뭐 옮길 수 없는 수준의 얘기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글들을 올리면서 마치 문형배 재판관이 굉장히 이상한 사람인 것처럼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근데 네. 이것은 이번에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국민의힘에서 지난번에도 문형배 재판관, 이미선 재판관, 정계선 재판관 개인에 대해서 뭐 동생이 어떻다, 뭐 남편이 어떻다, 뭐 이러면서 계속 네. 끊임없이 흠집내기 공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면 승부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법리로도 다퉈봐야 사실로도 다퉈봐야 이길 수가 없다라고 판단하니까 헌법재판관과 헌법재판소를 흔들면서 공격하면서 공정성을 깎아내리고 그러면서 너희들이 무슨 결정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거야. 앞서 말씀하신 대로 불복 밑밥을 깐 거다. 그렇습니다. 예, 빌드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 파면 결정이 나도 우리는 안 지킬 거야. 몰라. 이런 태도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네. 집단적으로 이런 제가 보기에 이거는 저는 사실상 좀 인간적으로 이런 짓은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네. 않나요? 아니 이게 딴 것도 아니고 이게 국내 모 포털 사이트에서 있는 카페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네, 인터넷 네. 온라인 카페. 온라인 카페. 카페. 네. 거기 회원 가입돼 있더라도 몇 년째 한 번도 안 들어가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심지어 그 단톡방도 네. 요새 보면 막 너무 많아요. 가입자가 그 뭐 1,000명, 2,000명 단위인 단톡방에서 근데 계속 나가면 또 계속 초대를 초대를 해. 해. 그래서 아예 나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나가면 계속 불려오는데 이게 무음 처리를 해놨는데 새로 초대가 되면 또 게시물이 올라올 때마다 울리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엔 포기하고 나가지도 않아. 네. 근데 그러니까 올라오는 거를 보지도 않거든요. 맞아요. 가끔 이렇게 네. 눌러서 끝에만 가 있게 이렇게 거기에 막 뭐 300 플러스로만 안 찍히게 할 뿐이지. 아니 이게 늘 들고 다니는 모바일의 그 단톡방도 그런데 이 인터넷 카페는 저도 회원으로는 돼 있는데 몇 년째 아예 들어가 보지도 않는 카페도 많은데 그걸 갖고 이거는 너무 치졸한데요. 그러니까 이제 진짜. 이거를 진짜 만약에 도가 문제 지나친 삼으려고 한다면 예를 들어 그런 음란물이 올라갔을 때 뭐 문 권한대행이 어우 장난 아니네 뭐 이런 걸 이렇게 그렇지. 같이 뭐 네. 호응을 했다거나 아니면 뭐 그 비슷한 거라도 좀 있어. 적어도 봤다는 증거는 있어야죠. 그렇죠. 그래야 좀 뭔가 문제 제기가 제대로 될 텐데 그냥 그 가입했다는 거 정도로 아니 근데 여기서 배현진 의원이 변태적 이중 인격자라고 직격을 했는데 이게 어느 사실에 부합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네. 네? 그러니까 왜 그런지에 대해서 이 카페에 가입돼 있다는 사실만으로 여기에 이런 글을 올릴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냥 동창 카페인데. 네. 그리고
저는 입장을 바꿔서 아마 배현진 의원이 가입되어 있는 카페에 다 뒤져보면 그러네. 뭐가 나올지 모를 거려. 거기에. 그러니까요. 근데 저는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게 진짜 추잡하고 치졸한 거죠. 아니 왜 점점 이상해지지 예. 사람들이. 이건 왜 조금 이렇게 심한데. 이상해질까요, 사람들이? 그러니까요. 왜 이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뭐 할 게 무슨 없으니까. 전염병이야? 자 그리고 곽종근 사령관 회유설이 전에도 좀 있긴 했었습니다만 이번에 다시 성일종 의원이 강력하게 제기를 좀 했네요. 네, 이제 회유설은 탄핵 심판에서 이제 대통령실 변호인단이 주장을 했던 거고 이제 네. 그게 국회로 넘어와서 지금 이제 임시국회 진행 중이잖아요. 어저께 대정부 질문이 있었는데 성일종 의원이 나와서 국방위원장이기도 하죠. 나와서 민주당이 곽종근이랑 김현태 두 사람을 회유했다 이런 주장을 펴서 논란이 됐습니다. 네. 이건 직접 들어볼게요. 707 특임단장인 김원태 대령을 공식적으로 불러서 면담을 했습니다. 오늘 들은 답변은 민주당 의원들한테 완전히 이용당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김병주 의원이 5일 질문도 미리 불러주며 답변을 미리 준비를 시키고 박범계 의원이 받아 적은 후 곽 사령관에게 답변을 연습시키며 리허설을 진행을 합니다. 네, 답변을 연습을 시키면서 리허설을 진행했다. 네. 이게 어느 정도까지 이걸 뭐 팩트의 영역에 있는 거로 좀 봐야 될지 일단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들한테 한번 사실 확인을 하긴 해야 될 텐데 말이죠. 근데 뭐 김현태 대령이 뭐 민주당한테 이용을 당했다라는 얘기를 들었다라고 이제 하면서 주장을 한 거고 네, 이제 말 맞추기를 했다 이런 주장인 건데 뭐 박범계 의원 뭐 저희도 인터뷰를 했습니다만 회유 리허설 다 새빨간 거짓말이다. 오히려 지금 현 상황에 진술이 탄핵 심판 가서 바뀐 이제 국회 나와서는 울면서 기자회견했다가 진술이 바뀐 김현태 단장이야말로 국민의힘에 회유를 당한 게 아니냐 이렇게 강하게 부인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어제 그 이제 뭐 국회 상황 하나만 더 전하면 이제 비교섭 단체 대표 연설도 있고 했어요. 조국혁신당의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이 나와서 이제 국민의힘 지도부 한 명 한 명 이름을 불러가면서 뭐 계엄은 합헌이냐, 내란이 무죄냐 답하라 이렇게 묻는 모습도 있었고 네. 또 반면에 우리 윤상현 의원님은 또 다른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들어봐요. 예. 네. 그 발동 요건에 대한 고유 권한 누구 거입니까? 1차적인 판단 권한은 대통령이 있습니다만 그 판단이 옳았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별도의 또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어느 나라 대통령이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그리고 나라를 망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킬 수 있겠습니까?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님,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 선포는 합헌입니까? 권성동 원내대표님, 윤석열의 내란 혐의는 무죄입니까? 윤상현 의원님, 윤석열은 대통령직에 복귀해야 합니까? 국회에서 있었던 윤상현 그리고 김선민 의원의 목소리 한번 들어봤고요. 지금 보수가 특히 이제 유튜버들 사이에서 엄청 분열이 생겨나가고 있는데 아주 꿀재민 상황이 하나 있습니다. 전광훈 목사 지금 전한길 강사랑 충돌을 좀 하고 있는 모양이죠. 충돌인지 회유인지 이것도 회유예요? 이것도 잘 모르겠는데 네. 지금 이제 탄핵 반대를 외치는 이제 뭐 극우 유튜버들 이 두 갈래로 좀 갈라져 그렇죠. 있어요. 네. 광화문파가 있고 예. 전통의 광화문파가 네. 있고 신생 여의도파가 있는 느낌인데 네. 일단 광화문파는 정광훈 목사가 주도를 하고 네. 이 여의도파는 그 뭐 세계로 교회인가요? 뭐 아무튼 네, 손현보 목사 세이브 코리아. 예, 뭐 네. 요분이 이제 주도하는 세력이 있나 봐요. 그래서 이제 뭐 둘끼리 뭐 두쪽 나서 싸우기도 하고 하는데 이제 정광훈 씨가 어제 전한길 그 강사를 저격을 하면서 당신 도대체 역사를 어디서 배웠어? 이렇게 저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역사 강사인데. 아니 그리고 이제 같은 주장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지금 예? 부정선거로 한마음 한뜻이 된 사람인데 이게 무슨 맥락이지라고 보니까 이 전한길 씨가 이제 막 연설을 하면서 나는 노무현을 지지했던 사람이고 5.18도 그 당시에 광주의 아픔도 아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난 부정선거 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주장을 하니까 그건 아니지. 5.18은 폭동이고 노무현을 존경했다고 역사를 어디서 배웠어? 그래서 역사 그 맥락이었더라고요. 이제 그러면서
또 이렇게 저격은 저격이고 아무튼 그건 그렇고 우리 광화문 집회에도 좀 나와줘. 이렇게 워낙 이제 대중 동원력이 좀 있다 보니 있다 보니까 예, 아, 러브콜을 보냈습니다. 의견이 그렇게 안 맞는데 일단 그 최근 1년을 제외하고 그 전에 벌어졌던 우리나라 현대사와 관련해서는 의견이 그렇게 다른데 뭘 같이 하자고 그래요. 말이 안 되지 그게. 포용이죠, 포용. 포용? 넓은 포용할 뿐이 아닌 것 같던데 보니까. 네. 포용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 같던데. 여기가 이렇게 보수와 막 이렇게 보수? 예, 하여튼 뭐 보수라고 치고 하여튼 유튜버들이 막 분열이 되고 특히 크게 이제 두 파로 갈라지고 있는 것 같은데. 좀 된 거죠. 그죠? 그 사실 광화문에 사실은 이 보수 집회의 원조는 그 사실상 그 뭐야 누구죠? 목사 정광훈. 네, 정광훈 목사. 네. 정광훈 목사가 이제 잡고 있다가 이제 신흥 부흥이 된 거지 않습니까? 여의도파로. 예. 그러면서 이제 이 시장이 두 쪽 나게 생겼으니까 네. 이 시장을 전체를 섞어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뭐 그러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네. 그리고 뭐 부산에서 13,000 이것도 세계로교회가 조직을 했다 그러고 네, 네. 또 동대구역. 그쵸 대구역에서 5만 이것도 굉장히 큰 거예요. 이거 진짜 근데 많이 모였어요. 당시에 사람들이 대구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임미애 의원이 취재를 했는데 다 대구 사람들이 아니다. 아. 세계로 교회가 동대구역으로 모이세요 한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 세계로 교회가 부산에서 한 판, 동대구역에서 한 판. 네. 그러니까 동선을 동대구역으로 짠 것은 기차 타고 왔다가 기차 타고 흩어져라 이런 개념이라는 거예요. 대체로 대구에서 시위나 뭐 집회를 하면 대구 백화점 앞에서 한다는 거예요. 대구 사람들은. 근데 외지인들이라서 동대구역 앞에서 그렇게 한 거다 이런 거고 경북 사람들은 버스로 이동하거나 뭐 이렇게 하여간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올 수 있는 최적의 장소가 동대구역이었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고 동원은 세계로 교회가 한 거예요. 근데 이번에 또 광주에서도 집회를 한다고 하는데 네. 그거를 광주시장이 불허를 하지 않았습니까? 뭐 1,000명을 동원해서 하겠다, 맞불 집회하겠다 뭐 이런 건데 하여튼 지금 불허를 한 상황이고 네.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주요 도시에서 집회를 하고 서울에서 광화문이든 여의도에선 직결 큰 집회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파면 결정의 즈음에서 네. 이제 그 계획을 짜고 있고 이 계획에서 주인공이 정광훈이 돼야지 전환길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보기에는 주도권 싸움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아, 그래서 이게 뭐 좀 돈도 연관이 예. 돼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들이 이렇게 서서히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부산, 대구, 뭐 대전, 그다음에 뭐 수원, 서울인가 하여튼 이렇게 네. 있어요 일정이 주말마다. 올라오겠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 탄핵 반대의 바람을 한번 불어보겠다고 예, 그들이 이제 올라오고 있는데 물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해당 교회가 이제 자신들의 사람들을 뭐 이렇게 여기저기서 동원도 하고 뭐 하는 것 같습니다만 여튼 꽤 많이 좀 많이 온 거죠. 사실은 온 동대구역 거죠. 집회가 예. 경찰 추산 5만이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보다 사실은 숫자가 더 엄청 정말 많은 많은 거예요. 숫자겠네요. 많이 네. 오긴 온 네.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근데 이게 저는 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뭐 특정 세대, 뭐 2030 청년들 뭐 이렇게 집회가 집계가 됐었는데 그건 아니다. 세계로 교회라는 특정 교회가 주도를 하고 있는 집회다, 종교 네. 집회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점점 시위 규모가 뭐 더 커질지 안 커질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 판결 즈음에서 굉장히 좀 갈라지는 혹은 이제 좌우가 좀 많이 대립하는 그런 모습이 한 아니, 근데 번은 저는 좌우라고 표현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건 좌우의 대립이 아니고요. 네. 이게 상식과 몰상식이에요. 네, 네. 헌법과 반헌법입니다. 네. 아니 지금 법치주의 하자는데 네. 그러면 119 법원 폭동 같은 거 또 하자는 겁니까? 대한민국에서 폭동과 폭력과 난동을 허용하자는 거예요? 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좌우 이념 대립이 절대로 아니다. 프레임 네. 자체가 아니 폭력을 저지르는 사람들하고 어떻게 같이 살 수 있어요? 그거는 안 되는 거죠. 네, 네, 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도 근데 민주당 주도의 뭐 집회 같은 거 이런 거에 좀 독려하는 뭐 그런 메시지도 또 보내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뭐 정치적으로 굳이 따지자면 이제 그 좌우 말씀드린 거긴 한데 여튼 이제 의견이 굉장히 갈라지는 상황들이 아마 그 판결 전후 뭐 그때 이제 한번 분수령이 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그럴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이른바 지금 그동안 집회를 이어왔던 그
이른바 태극기 집회 쪽에서는 음. 8년 전에 너무 맥없이 당했다 음. 이런 반성이 있는 거예요. 네. 아니 근데 이번에는 이걸 어떻게 탄핵이 안 돼요. 이게 전 국민이 다 똑똑히 봤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약간 번지수를 잘못 찾은 거 아닌가. 그러니까 8년 전 사건이랑 비슷한 수준으로 터졌으면 이게 탄핵 안 됐을 것 같아, 그죠? 아 사실은 그죠?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덕을 음으로 양으로 제일 많이 본 사람은 누가 뭐래도 윤석열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12월 3일날 비상계엄 선포가 워낙 말도 안 되는 폭탄을 스스로 터뜨려서 여기까지 왔지만 그 전에 사실은 탄핵 사유로 따지면 뭐 온갖 의혹이 얼마나 많았어요. 양평 고속도로 노선 튼거부터 시작해서 뭐 최상병 그 네네네. 수사방해 뭐 명태균 게이트. 근데 그때 다들 뭐라 그랬냐면 그래도 탄핵은 안 될 것 같다. 제일 큰 원인이 뭐냐? 8년 전의 네. 경험 때문에 네. 맞아. 그래서 하여튼 음으로 양으로 덕은 무지하게 많이 보고 있다고 했는데 그게 탄핵이 안 되는 사태를 스스로 못 참았는지 스스로 이제 폭탄을 터뜨려 버렸는데 네. 지금도 딱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8년 전에는 그때도 탄핵 반대 집회가 있었습니다만은 지금처럼 활성화되지는 않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누가 봐도 이거 아니 법조인의 시각으로 보면 이거는 뭐 결론은 나와 있는 거예요. 이걸 네. 어떻게 탄핵을 안 할 방법이 있겠어요. 근데 반대 집회나 뭐 반대 여론이 꽤 높단 말이에요. 이건 8년 전 경험 때문에 그래요. 탄핵되면 60일 이내에 조기 대선 그러면 제1야당의 후보가 당선 뭐 이 경험이 있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반감이 지금 세게 작용하고 있는 건데 그것도 덕을 보고 있는 거죠. 사실. 네. 그러고 보니까 진짜 더 많이 봐요. 왜냐하면 검찰총장까지 가는 길도 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하면서 국정농단 거기까지 특검을 올라간 거 아니에요, 하면서 그죠? 그리고서 그렇죠. 그래서 총장이 대통령 후보가 된 것도 어찌 보면 박근혜. 네. 그 다음에 국정 내내 문제가 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큰 저 어떤 파도 같은 거 안 맞은 것도 일단 여당이 하나로 뭉친 것도 뭉쳐 있었잖아요. 왜냐면 그게 2016년도에 갈랐으면서 아. 탄핵 쪽으로 확 넘어갔다가 그다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경험치가 쌓여 있기 때문에 죽으나 사나 미워도 바른 거부권 정당이 행사한 법안에 대해서는 그냥 계속 반대표를 던졌던 거거든요. 예, 그것도 예, 더 예. 많이 본 거죠. 사실은. 그러네요. 자, 아무튼 경찰에서는 네. 오늘을 굉장히 좀 예의주시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그 지금 이 광화문파, 여의도파 이 극우 집회 세력들이 오늘을 퍼지데이라고 지정을 디데이로 지정을 한 퍼지데이가 거예요.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퍼지가 이제 원문 뜻대로 하면 뭐 숙청 제거 이런 아우, 뜻인데 이게 네. 동명의 뭐 영화가 있나 봐요. 퍼지데이라는 예, 영화가. 영화가 있고 이제 이날 하루만큼은 뭐 무법지대야라고 하는 그런 컨셉의 영화가 있는데 왜냐하면 만약 오늘이 마지막 증인신문 기일이잖아요. 네. 탄핵에 만약에 인용이 되거나 기각이 되거나 뭐 결론이 나버리면 그때 가면 늦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이에요. 네, 오늘 증인신문 더 추가로 안 해? 그럼 이제 대충 결론 났다고 보고 오늘 대집결 동원령을 내렸대요. 그래서 뭐 그 우리가 계속 뭐 언급했던 뭐 DC 인사이드의 특정 갤러리나 이런 데에서 뭐뭐를 준비해라, 뭐 알루미늄 야구 방망이 뭐 이런 거 준비해라, 뭐 헌재 내부 평면도를 올리는가 하면 이런 모의 정황들이 있기 때문에 네. 현재 이제 경찰에서는 혹시나 제2의 서부지법 사태가 벌어지지 않을까 굉장히 우려를 하는 상황입니다. 단단히 좀 준비를 하긴 해야 되겠네요. 예. 네. 그래서 혹자는 어떤 그 주장을 하는 분이 있냐면 이른바 부정선거론이라든지 지금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이제 법원 그다음 뭐 헌재를 상대로 뭐 습격을 주장하는 자들이 있잖아요. 이거 자세히 그 들여다보면 이게 북한의 공작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아, 대한민국을 혼란에 갈라놓고 빠지게 만들고. 혼란에 빠뜨리기 위한 북한의 공작 가능성을 그 언급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아니 왜냐면 이거 누가 봐도 반체제 반국가 세력이잖아요. 네. 지금 주장하는 게 다 반국가 세력이지. 그렇죠. 명백히. 네. 아니 근데 북한이 국민의힘을 사주해가지고 이렇게 한다고요? 아니 사주가 아니고 인터넷 공간상에서 아. 북한이 이제 돌고 돌아서 이렇게 외부 혼란을 일으키기 위해 IP로 돌아서
남한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막 선동을 한다는 거죠. 우리가 제일 너무 자극돼 공작을 있으니까. 많이 본 것 같고 예, 피소추인 윤석열도 탄핵 하이브리드의 공작 얘기를 하고 시대입니다. 예, 아니 근데 그거는 주의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차기환 변호사가 그 하이브리드 전쟁 네네. 얘기하면서 부정선거론을 설파를 했잖아요. 네네. 근데 이 부정선거론에 대해서 미국의 2기 트럼프 행정부에서조차도 부정선거는 얘기하지 않는다. 근데 이 사람들은 여전히 그 인터넷 카페에서 트황이 윤카를 구해줄 거다라고 믿고 트황이라면 있다는 거예요. 트럼프 황제가 윤석열 각하를 네. 구해줄 거다라고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트럼프는 그럴 생각이 1도 없다라는 거고 관심이 하나도 없다는 네,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게 전혀 그 미국 사회에서조차도 별로 관심 없는 의제를 네. 한국에서 특히 헌법재판소에서 주장을 하고 최근에 애니 첸이라는 사람이 화제가 됐어요. 아, 네네네. 예, 그 애니 첸. KC팩 네. 네. 그 만들어서 네. 어쨌든 이제 보수주의 연합을 만들어서 한국에서 부정선거 가지고 뭔가 역할을 해보려고 하는 이런 건데 이 사람에 대해서도 취재를 해보니 네. 별로 주목할 만한 사람이 아니다. 그래요? 이제 예 하와이 교포인데 네. 남편이 홍콩 사람이에요. 뭐 성공한 사업가 뭐 뭐 이렇게 백만장자 뭐 이렇게 네네. 돈이 많아가지고 그리고 이제 하와이에 이승만 망명 갔었잖아요. 그래서 거기 이승만 사업을 하면서 뭔가 역할을 좀 해보려고 하는 사람인데 박지원 원장 제가 취재했더니 네. 국정원장 출신인 내가 모르면 유명한 사람 아닙니다. 그런 사람 라고 아니에요? 정리를 했어요. 아, 그렇습니까? 홍콩 사람이라는 게 중국계 홍콩 사람. 그렇죠. 그렇겠죠. 예, 예. 뭐 중국이 등장하잖아. 봐봐. 아 그러네. 거기서 중국이 나오잖아요. 알고 보니 이 사람들이 저기네. 중국하고 배후네, 북한하고 배후. 배후네. 자, 하여튼 의미 없다. 의미 부정선거. 없다. 네. 그만 얘기해라. 예. 이거 짧게만 하면 저 이재명 대표 지금 김경수 전 지사랑 오늘 만나죠. 예, 오후 네. 4시에 김경수 전 지사를 이제 국회에서 만나고요. 이제 최근에 이제 좀 비명계도 품어야 한다 네. 이런 목소리를 좀 반영을 해서 먼저 좀 만남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네. 김경수 전 지사만 만나는 게 아니라 최근에 좀 수위 높은 쓴소리를 했던 임종석 전 비서실장, 김부겸 전 총리도 그건 만난다고 연쇄적으로 하고. 회동을 한다. 네. 네, 이런 내용이 그리고 있고요. 저 네. 민주당이 박구용 그 당 교육원수 아, 원장이죠. 예. 예. 또 이게 구설수에 올랐어요. 요분이 사실 좀 과거에도 구설이 있기는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그 윤 대통령 국민 변호인단의 2030이 뭐 남성의 절반이더라 막 이런 얘기가 나오고 했잖아요. 네. 이제 그래서 당내 무슨 행사에서 박구영 원장이 그 2030 남자들 스스로 말라 비틀어지게 만들어야 된다. 아주 고립을 시켜야 된다. 왜? 왜 이렇게 이런 말을 했을까? 얘기를 한 거예요. 안 그래도 외로워 이 사람들도. 네. 그리고 이에 앞서서 네. 뭐 어떤 뭐 다른 방송에 나가서는 2030 남자들 왜 집회 탄핵 찬성 집회 안 나와? 집회 나와. 2030 예쁜 여자애들 많아. 이제 이런 취지의 발언을 그때 해서 문제가 됐었죠. 좀 논란이 됐었죠. 그때도 예. 이제 이재명 대표가 경고를 줬었는데 이제 어쨌든 뭐 세대 성별 갈라치기를 좀 할 수 있는 발언이잖아요. 이제 그래서 요걸 두고 논란이 되니까 본인이 사의를 표명을 했고 이재명 대표가 수용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제가 현장 집회 취재 계속 하고 있잖아요. 네. 토요일마다. 그런데 가보면 2030 청년 학생들이 많이 나와요. 여성만 많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일부러 그런 질문을 해봐요. 예. 그 2030 그 남학생들이 네. 집회에 안 나온다는데 왜 네. 그런 거냐라고 물어보면 일단 기분 나쁘다. 제가 여기 있지 않냐. 이제 이렇게 남학생이 얘기를 하면서 뭐 네, 주로 네. 이제 대학원생들, 뭐 대학생들 이런데 네. 나와 있고 그리고 안 나오는 거 아니다. 언론에서 그렇게 쓰는 거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2030 그 청년들이 나오는 청년들이 굉장히 불쾌해한다. 네, 현장에서 직접 만나보면. 예, 네. 예. 그래서 이런 뭐 세대든 혹은 뭐 남녀든 이렇게 좀 덩어리 해서 뭔가를 설명하려고 할 때 굉장히 좀 조심할 필요는 좀 있는 것 같다. 그렇죠. 생각이 절대로 좀- 해서는 안 되는 말입니다. 그럼요. 이런 말. 이게 네. 다 각자 생각도 다르고 다른데. 다 다를 수가 있는데 예. 그래서 저도 맨날 뭐 검찰 출신으로 묶이는 거는 저도 좀 뭐 아닌 사람 뭐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아요. 검찰 뭐. 출신이라도 검사 그만둔 지가 언젠데 아직도 그러니까요. 검사를 네. 그래서 여튼 이 교육연수원장을 그만뒀다. 하나 정정하자면 집회 2030 예쁜 여자들이 많이 나온다는 아니고 2030 여자들이 많이 나온다입니다. 아 예쁘는 이제 예, 제가 잘못 말했습니다. 예. 여성들이 많다 이런 네. 얘기를 했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정치홍장 오늘은 요 정도로 마무리하면 괜찮겠죠? 네. 괜찮으실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혹시 뭐 좀 아쉬운 부분 있으면 말씀 주셔도 괜찮습니다. 없어요? 괜찮아요? 아니 저는 아쉬운 게 좀 있거든요. 네. 어떤 거? 아쉬운. 그 인터넷 비교원 말씀을 못 드려가지고 그러니까 거기서 안 그래도 말씀드립니다. 얘기 안 했는데 왜 이상하다. 끝내나 그랬어요. 아유 죄송합니다. 인터넷 비교원 인터넷 신규 가입 시 최대 48만 원, 통신사 변경 시 30만 원, 정수기 렌탈 시 30만 원, 총 108만 원의 혜택을 여러분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인터넷 비교원 현금 실으신 분 가끔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런 분들은 삼성 55인치 TV로 대신 드릴 수도 있으니까 안 받을 방법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신청하신 무엇이든 갈 수밖에 없으니까요. 하여튼 받을 준비 단단히 하시고요. 그리고 주변에 아는 사람 있으면 소개하십시오. 또 지인 추천 시 4만 원의 현금성 상품권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뭐래도 하면 뭐래도 나옵니다. 네,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죠. 그러나 뭐라도 하면 무슨 일이든 일어납니다. 인터넷 비교원과 함께 꼭 한번 혜택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는 여기서 그럼 인사드리고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우리 출연자분들 대단히 감사하고요. 우리 신영 기자님도 고생 많으셨고 우리 시청해 주신 분들도 오늘 또 헌재 재판 또 왔다 갔다 하시면서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장은환 여의도에 집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